그 영상 두 번째 영상을 만들게요. 이거는 먼저 뭐 녹음을 하고 인테리어 사진 위에다가 이제 녹음을 입히는 식으로 올릴 거라. 그리고 지금 운전하면서 녹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한 분은 들으시면 되고 아마 1.5배속 정도로 들으면 될 거예요. 이제 인테리어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목공 작업하고 전기 작업을 먼저 들어가는데 그 전에 해야 될 게 있거든요. 보통 천장에 냉난방을 설치하잖아요. 천정형 에어컨 냉난방기를 설치하고 각 방에 냉난방기를 설치를 하는데, 이때 중요한 게 천정 작업과, 그러니까 목공 작업과 전기 작업이 들어가기 전에 냉난방 배관을 먼저 해야 돼요. 냉난방 배관을 해놓지 않고 천정 작업과, 그러니까 목공 작업과 전기 작업을 하면 그거 다 뜯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뭐 꼭 치과 인테리어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테리어의 기본이고, 근데 아마 그렇게 작업을 하려고 만약에 원장님들이 그런 거 없이 그러니까 목공과 전기 작업을 같이 하면 아마 그 목공 하시는 분들과 목수분들과 전기 기사님이 말할 거예요. 이거 냉난방 미리 설치해야 되는데 하고 그 배관을 먼저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에어컨은 나중에 설치를 하더라도 냉난방 그 배관 있잖아요. 그 배관 먼저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치과에서 중요한 게 또 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배관 작업도 미리 해놔야 돼요. 석션 작업과 배관 작업, 그러니까 석션기랑 컴프레셔죠. 그거는 미리 설치를 하지 않더라도 그 석션 그 밸브 있잖아요. 밸브들, 그러니까 배관들은 미리 다 설치를 해놔야 목공 작업 하기 전에 그 위로 이제 목공 작업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배관을 멀리 해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가 중요한 게 메이크업실이에요. 메이크업실이 뭐가 중요하냐면 그 세면대 있잖아요. 세면대에 그 위치를 미리 정하고, 그 인테리어 하시는 곳에서 그 상수도와 하수도 나가는 게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상수도와 하수도 나가는 데를 확인을 한 다음에 그것도 미리 배관을 해놔야 돼요. 그거 배관 해놓지 않으면 그 나중에 굉장히 그거 다 뜯어야 돼요. 했던 목공을 다 뜯어야 되니까. 그리고 상수도는 상관이 없어요. 상수도 라인은 이게 물이 나오는 라인이죠. 상수도 라인은 그 압력이 있기 때문에, 위로, 천장 위로 올려도 되는데, 물론 굳이 뭐 위로 올릴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하수도는 이제 세면대에서,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치과에서 이게 물 내려가는 길이 있잖아요. 물 내려가는 길 해서 이렇게 밑으로 이제 내려가는 그 라인 자체를 미리 그 위치를 정한 다음에, 메이크업실뿐만 아니라 진료실에 보면 이제 뭐 물 나오는 그런 세면대 같은 게 몇 개가 있잖아요. 각 체어 옆에 그 타구대 말고요. 그 위치를 미리 정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배관을 미리 해놔야 되고, 배관을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해야 돼요. 이게 배관이 나가는 그 라인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구멍이 저 멀리 있으면 이게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벽을 타고 돌리는 것과 밑을 뚫어버리는 방법이 있는데, 벽을 타고 돌리면은 막힙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어떤 분한테 여쭤봤었어요. 인테리어 하시는 분한테 이 메이크업실에서 저쪽 이제 하수도 뚫린 그 라인까지, 하수도 뚫려서 이렇게 나가는 곳까지 어떻게 이게 빼야 되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벽을 타고 돌리래요. 위 높은 자리에서 벽을 타고 이렇게 내리면 된다라고 해서 그런가 보다 알고 있었는데, 설비하시는 분들이, 시공 설비하시는 분들이 그 얘기를 듣더니 이거 100% 막힌다는 거예요. 100% 막힌다는데, 그 인테리어 하시는 분은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중간에 점검구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검구가 뭐냐면 그 배관 있잖아요. 배관
중간에 이렇게 열었다 뺐다 하는 그 접촉구를 만들어서 이걸 뚫는다는 거예요. 기구 같은 거 무슨 뭐 솔리나 그런 기구들을 넣어서 뚫으면 괜찮다라고 하는데 그거 자체가 좀 그렇고요. 그거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너무 복잡해지고 벽의 두께도 두꺼워지겠죠. 벽의 두께도 뭐 쓸데없이 두꺼워질 테고, 그럼 공간이 줄어드는 걸 테고, 꺾이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벽을 타고 계속 이제 꺾어가면서 약한 경사를 주고 내리는 방법은 꺾이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좀 막힌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꺾이는 부분이 뭔지는 아시겠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물이 스트레이트하게 나가야 되는데 물이 꺾이면은 거기서 이제 막힌다는 거죠. 그리고 경사를 그렇게 심하게 줄 수도 없고, 그 치과적인 특성상 세면대 높이가 뭐 높여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해서 이거를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바닥을 파는 거예요. 세면 바닥을 파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세면 바닥을 팠거든요. 이렇게 그림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세면 바닥을 팠는데, 이거는 이제 녹음을 하는 거라 우리 직원한테 그게 시킬 거거든요. 우리 직원이 이렇게 잘해서 가지고 그런 거를 좀 시킬 생각이긴 한데, 그 사진을 이 말하는 거 위에 붙일 테니까 알아서 보세요. 그리고 세면을 팔 때 이게 철거하시는 분들이 이거 세면 파거든요. 저는 근데 철거하시는 분이 정말 좋았어요. 철거하시는 분이 정말 좋았는데 처음에 시공 설비하는 분한테 물어봤었거든요. 이게 얼마가 드냐고. 이렇게 그분이 가격을 꽤 나오게 부르더라고요. 뭐 시공 설비까지 뭐 가격을 꽤 불러가지고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싶어가지고 다른 분한테도 물어봤더니 그분은 그 세면 바닥 파는 것만 이제 어느 정도 불렀는데 그 가격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 물어봤더니 그 목공 전이네 그 작업을 해야 돼요. 왜 그걸 해야 되냐면 그 창문이 좀 많아야 되거든요. 그 세면 바닥을 파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 먼 연기 나오는 게 하루 종일 파더라고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그 세면 바닥을 기구로 톱질을 이렇게 하고, 이게 도로에 그거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스팔트 공사하는 거, 그것처럼 상가 세면에 그걸 파요. 그걸 판 다음에, 근데 문제가 이제 그 세면에 그 바닥이죠. 바닥 세면에 전기나 그런 게 있으면 안 되기는 하는데, 그런 거 그러니까 어느 정도 깊이로만 파면 되는데 보통 한 8cm, 7cm 정도로만 파면 돼요. 왜냐면 이렇게 그 관 있잖아, 배관의 두께가 한 5cm, 6cm, 7cm가 되니까. 그리고 살짝은 올라와도 괜찮아요. 왜냐면 올라와서 뭐 좋을 건 없겠다. 타일을 붙일 거면 살짝 올라와도 되긴 하는데, 왜냐면 타일 그 올라오는 그 두께가 있으니까. 어쨌든 그걸 파서 아래로 내리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사진을 보면은 미리 그 메이크업실의 세면대 위치를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는 일단 메이크업실, 그러니까 진료 그 대기실을 먼저 했으니까, 진료실도 만약에 통으로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실 거면 당연히 그걸 하는 게 낫겠죠. 지금 잠깐만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화가 잠깐 와서 바닥 파는 거였죠. 바닥을 먼저 파놔야 돼요. 세면 바닥을. 그걸 옆으로 돌리는 거는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고, 세면 바닥을 안 파고 위에다가 배관을 올리면 그 바닥에다가 이제 세면을 부어서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천장이 낮아지겠죠. 천장이 낮아지고 세면을 올리는 그 비용도 꽤 들 테고, 그러니까 바닥을 파는 게 좋은데, 이게 소음하고 먼지가 되게 세요. 소음하고 먼지가 되게 세고, 근데 그게 어쩔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그 바닥 파는 작업은 인테리어 들어가기 전에 그 다른 상가들 없을 때 일요일날 하는 걸 추천드려요. 일요일날 하는 거 추천드리고, 뭐 아침 일찍이 와서 해달라면 해주는데, 그 아침 일찍 해달라고 해도 아침 일찍 해도 그거 시간 꽤 걸립니다. 바닥 파는 게 그렇게 그러니까 금방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게 왜 이렇게 바닥 파는 걸 강조하냐면, 생각외로 먼지가 너무 날리고
창문 제가 인테리어한 공간은 창문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창문을 다 열어놓고 해서 괜찮았는데 그 창문 없으면 그 될까 싶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창문 없으면 될까 싶을 정도로 먼지가 많이 날려서 그러니까 창문이 없는 경우에는 제가 그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창문이 없을 때는 그 엄두가 안 나는 작업이라 그때는 뭐 벽으로 돌리든 바닥에 깔아서 바닥을 높이든 뭘 해야겠죠. 그리고 그 나중에 제가 인테리어 공부를 더 하면은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해 볼 거고. 그러면 일단은 자 했죠. 목공 전기 들어가기 전에 바닥 배관을 먼저 해놔야 된다고 했습니다. 배관 작업을 그 컴프레셔실이나 컴프레셔나 그 기계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배관을 미리 다 깔아 놔야 뭐가 됩니다. 해서 목공 작업 바로 다 해놓은 다음에 배관을 하려고 하면 다 뜯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배관을 다 해놓으면 에어컨 배관도 해놓고 바닥 배관도 해놓고 그러니까 바닥 배관 세면실 그런 바닥 배관도 해놓고 하면 이제 뭐가 되냐면 목공과 전기 작업이 들어가면 돼요. 목공과 전기 작업이 들어가면 되는데 목공과 전기 작업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따로 뭐 전기 작업을 먼저 하고 목공 작업을 하고 그게 아니라 목공과 전기 작업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때 도면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저는 개업 13년 전에 개업을 할 때도 도면을 제가 그렸고요. 그때는 덴포토라는 게 있었는데 뭐 치과의사 선생님들은 다 알죠. 덴포토에 들어가서 뭐 체어 있잖아요. 체어 어떤 선생님들이 올리잖아요. 이거 도면 어때요? 이거 도면 어때요? 라고 올리는 거를 복사를 해서 그림판에서 그것들을 이렇게 나눠 잘라가지고 그 그림판에 이제 붙여넣기 하면서 그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간격 같은 경우도 다 이렇게 해보고 해서 그때 가장 좋았던 간격이 체어 사이의 간격이 2m 30인가 칸막이에 쳐져 있는 게 2m 30인가 2m 40일 거예요. 그거 찾아보시면 될 텐데 어쨌든 그런 칸막이 체어 사이 간격 체어 앞에 있는 뭐 하부장들 그 위치 같은 거를 제가 다 정했어요. 제가 다 정해가지고 방사선실 크기 그런 것들을 제가 직접 도면을 그림판으로 그렸어요. 캐드로 그렸으면 좋았을 텐데 물론 뭐 캐드를 배울 그것도 아니었고 지금도 배울 생각은 없고 그렇게 하면은 도면을 직접 그렸고요. 근데 여기서 도면을 그려주는 서비스도 요즘 있어요. 한 20만원, 10만원, 20만원 내면은 선생님들이 구상하고 있는 걸 도면을 그려주는 서비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하시면 그런 도면 서비스를 이용을 하시던가 그런 거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서비스를 이용한 적은 없고 근데 처음에 개원할 때는 그런 도면을 제가 직접 그려서 그러니까 모든 동선 제가 다 했어요. 그러니까 다행히 운이 좋았던 거는 제가 처음에 개원했을 그 환경은 그 환경이라기보다 그 도면 자체가 치과 인테리어 그리기가 되게 편한 도면이었어요. 운이 좋았죠. 그러니까 약간 길게 뻗은 직사각형 구조? 직사각형 구조인데 한쪽에는 뭐 소독실, 방사선실 뭐 그렇게 원장실 놓기 좋게 하고 그 다음에 한쪽에는 채워 놓게 딱 그런 직사각형 구조라 그러니까 세로 깊이와 폭이 적당한 직사각형 구조라 그리기가 되게 쉬웠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다 그렸고 제가 다 그린 상황에서 인테리어 업체에다 맡겼거든요. 턴키 방식으로 맡겼는데 턴키 방식이 뭐냐면 인테리어 업체에서 하나부터 끝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보통 턴키 방식은 인테리어 업체에서 도면까지 그려오는데 제가 좀 성격이 약간 진상인 면이 있어서 도면은 제가 그렸어요. 제가 원하는 그런 구상 방식으로. 근데 그때는 인테리어를 도면만 그리고 인테리어 맡겨줘 턴키 방식으로. 근데 그때 이제 했던 게 처음 인테리어를 맡겼던 가격보다 되게 가격이 올랐어요. 중간에 와서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마감재를 기가 막히를 쓰는 거예요. 마감재를 기가 막힌 거 쓰고 벽지로 처리라는 거예요. 진료실을. 아니 진료실을 벽지로 처리하면 그걸 어떻게 닦으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다 유리로 바꿔버렸거든요. 진료실을.
그러니까 우윳빛 유리로 싹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유리라는 게 우윳빛 유리가 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안에다가 뭐 우윳빛 같은 거를 무슨 뭐 코팅제를 깔든 뭘 깐 다음에 그 위에 유리로 싹 덮어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깔끔하게 나와요. 그래서 다 유리로 바꾸고 뭐 해서 일단 때타도 잘 닦이게 일단 깔끔한 게 최고니까. 그리고 13년 전 트렌드에는 뭐 그런 것도 트렌드였어요. 요즘엔 트렌드가 좀 바뀌었다고 하는데, 요즘 트렌드도 좀 궁금하긴 한데, 혹시 이거 영상 보는 분 중에서 새로 인테리어를 업체를 껴서 한다 그런 분 있으면 저한테 좀 연락 주시면 제가 가서 그냥 그 인테리어 과정 좀 구경 좀 할게요. 그 어떻게 하는지, 이제 인테리어가 처음부터 어떻게 인테리어 업체들은 어떻게 하는지 그 좀 구경을 하고 싶어서, 만약에 연락 주시면 제가 처음부터 시작하실 때부터 끝까지 가서 그냥 퇴근 시간이나 출근 시간에 지역이 맞는다고 하면 내가 가서 보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어쨌든 제 친구 같은 경우도 예전에도 말했지만 이번에 인테리어 하면서 75평인가? 75평 인테리어 하면서 2억 1000인가 2억 2천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2억 1000인가 2억 2천, 거의 한 300 든 거죠. 그런데 그게 아마 냉난방 빼고일 거예요. 냉난방에도 몇 천이 들었다고 하거든요. 냉난방에 75평 냉난방에 몇 천이 들었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뭐라고는 안 했어요. 뭐라고는 안 하고, 야이씨 거기 몇 천까지 들 이유가 없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왜냐면 이번에 새로 저 같은 경우는 75평이면 냉난방 1000 몇백으로 끝내요. 냉난방 1000 몇백으로 끝나는데, 이거 냉난방에서 얘기를 할게요. 75평 냉난방이어도 천정형 에어컨 3개에서 4개를 두고 3개에서 4개 정도의 천정형 에어컨을 달고 각 방마다 방이 몇 개일지는 모르겠다만 한 3개? 3개 정도의 각각 난방기를 뒀을 때, 냉난방기를 두었을 때 전 2000 이하로 끊을 수 있어요. 천정형 에어컨을 3개를 둔다고 하면 당연히 2000보다 확 낮아지고, 그리고 어쨌든 뭐 다시 잠깐 언급을 하면 그 덕트 쓰지 마세요. 치과에 덕트 쓰는 거 아니고 그냥 천정형 에어컨으로 이렇게 딱 하고, 그 다음에 그 실외기 있잖아요. 실외기도 다 따로따로 둬요. 그 실외기 하나에 묶어버리는 경우 있거든요. 그거 최악입니다. 왜 그게 안 되냐면 고장이 나요. 실외기가 1, 2년 사이엔 고장이 나지 않겠지만 한번 고장이 나면 모든 게 올스톱이에요. 그러니까 냉난방기들이. 그래서 그 냉난방기가 뭐 천정형이 3, 4개고 뭐 벽걸이형이 뭐 한 3, 4개다 그러면 벽걸이형 1개씩 다 하나씩, 그러니까 실외기가 8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게 나아요. 옥상에다 설치하면 되거든요. 다른 조건은 제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했어요. 모두 개별로 했고, 벽에 설치를 했거나 옥상에 설치를 했거나. 그러니까 뭐 하나가 고장이 나도 다른 거에서 커버가 되니까 뭐 크게 뭐 하고. 근데 그거를 실외기 하나로 다 묶는다? 한 2, 3개로, 한두 개로 묶는다? 그건 진짜 비춥니다. 어쨌든 목공 작업을 할 때 여기서 이제 목공과 전기 작업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목공과 전기 작업이 같이 들어가는데, 이때 이제 선생님들이 도면을 그려야 되는데, 저는 도면까지만 그리고 처음 개원할 때는 맡겼다고 했죠. 맡겼는데 어쨌든 가격은 계속 올라가요. 만약에 턴키 방식으로 인테리어 업체에 맡기면. 왜 그게 되냐면 얘네들이 뭐 안 그런 업자분들도 있겠지만 자재를 질을 낮은 걸 써요. 그거 턴키 방식 할 때 선생님들이 계약을 이렇게 이 도면을 해주세요, 그냥 그게 아니라 자재는 뭘 쓸 거며 그거를 세부적으로 하나 다 계약을 해야 돼요. 타일은 뭘 쓸 거고, 벽지를 쓰더라도 뭘 쓸 거고, 도색을 하더라도 도색 페인트 종류가 가장 싼 게 수성 무광이거든요. 근데 싸요, 수성 무광이. 근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게 지워지지가 않아. 수성 무광은 뭐가 묻으면 잘 안 지워져. 그럼 페인트가 무슨 뭐 종류가 많냐? 종류 많아요. 페인트 종류 많거든요. 페인트 종류가 되게 많은데 이게 이제 여러 종류가 있어요. 여기 어떤 페인트는 유성인데 수성 무광처럼 다 차이도 안 나고 닦이면 닦이는 것도 있고, 대리석 재질을 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운전하면서 그냥
녹음하는 거라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냥 알아서 들으시고 뭐 듣기 싫은 분은 나가시고 어쨌든 어쨌든 그냥 뭐 재미로 찍는 거라 이거 들을 분들은 어차피 의료인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인테리어 하시려는 분들이 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니까 뭐 선배 의사로서 후배들 요즘 인테리어 눈탱이 맞는 거 같은데 어쨌든 뭐 알고 하면 좋잖아요. 해서 그렇게 하고 그 근데 이게 수성으로 벽을 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냐면 인테리어 업자들은. 근데 그게 처음에는 괜찮아. 그럴 때 처음에는 왜냐면 처음에 깨끗하지.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 때가 많이 껴. 제가 그래서 타일로 한 이유가 때 끼는 게 짜증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한번 바닥을 폴리싱 타일로 했다가 시간이 그 폴리싱 타일이 문제가 뭐냐면 지금은 이제 무광 포세린 타일로 했거든요. 무광 포세린 타일로 했는데 뭐 얘기가 딴 데로 흘러도 뭐 그냥 이해는 해주세요. 뭐 어차피 대본 쓰고 하는 것도 아니라 그냥 운전 중에 하는 거라. 무광 폴리싱 그러니까 포세린 타일 종류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그러니까 유광 폴리싱 타일로 처음 개원할 때 했다가 폴리싱 타일이 문제가 뭐냐면 처음엔 반짝반짝하고 이뻐요. 처음엔 반짝반짝하고 이쁜데 약간 싼 느낌이 나고 처음엔 처음 제가 개원한 한 13년 전에는 트렌드가 이제 뭐 그런 반짝반짝한 트렌드였지만 이게 이제 기스가 나는데 또 잘 깨져요. 잘 깨져가지고 이거를 나중에 다시 갈라고 하니까 비용이 뭐 천몇백만 원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인테리어 업자한테. 그때는 제가 직접 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데코 타일로 깔았어요. 데코 타일로 깔았는데 데코 타일 처음 보기엔 괜찮지. 시간이 지나니까 폴리싱 타일이나 그런 거에 비교해서 때가 너무 안 져요. 때가 너무 안 져서 그거 한 2년 쓰다가 다 뒤집어 버렸어요. 짜증나서. 해가지고 다시 폴리싱 타일로 깔았는데 그러니까 처음 할 때 잘 하세요. 바닥은 어쨌든 뭐 싸게 하실 분은 데코 타일로 하시고 근데 요즘 업자들이 다 데코 타일로 하더라고요. 데코 타일도 근데 종류가 많아요. 업자들은 보통 아무 말 안 하면 처음에 싼 거 깔아요. 싼 거 깔고 왜냐면 자기 이윤이 있으니까 하기 때문에 데코 타일을 어떤 종류를 쓸 건지 확실히 조사를 하고 하세요. 나중에 데코 타일 종류도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어쨌든 그렇게 인테리어에서 견적을 받을 때 뭔지 다 결정을 하고 해야 돼요. 데코 타일은 뭐 쓸 거고 어떤 종류 쓸 거고 벽은 뭘로 마감할 거고 페인트를 쓴다고 해도 어떤 페인트를 쓸 건지까지 다 마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계약을 해야 한 다음에 언제까지 해줄지에 대해서도 계약을 해야 돼요. 언제까지 해줄지 계약을 하고 이게 공사 일이 늦어지면은 거기에 대해서 위약금을 내야 된다라는 것까지 해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금 발생은 없다. 추가금 발생할 시 이건 인테리어 업체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해야 돼요. 근데 걔네가 그게 손해가 아닌 게 왜 그러면 치과 인테리어를 할 때 마진을 30% 잡을 것 같으세요? 마진 30%안 잡아요. 내 생각에 한 4-50% 잡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양심적인 업체는 30%를 잡겠죠. 마진 30% 잡는 건 충분히 받아들일만 해요. 뭐 그 사람들도 뭐 땅 파서 장사하는 것도 아닌데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지 뭐 일이 뭐 365일 있는 것도 아니잖아. 인테리어 업체에서. 그렇잖아요. 근데 마진 30%까지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4-50%는 너무하잖아. 제가 처음 어떤 인테리어 업체한테 물어봤을 때 그 사람 진짜 한 50% 불렀던 것 같아. 자기 마진을. 그건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진이 50%라는 건. 그리고 인테리어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런 조건을 넣어도 인테리어 업자분들한테는 손해가 아니에요. 그 추가금이. 왜냐하면 자기 마진에서 빼는 거거든. 근데 이상하게 이것저것이 추가가 되면 계속 마진이 추가가 돼요. 계속 마진이 추가가 돼서 계속 재료비가 추가가 돼. 그래서 처음에 선생님 생각했던 것보다 평당 몇십만 원이 더 나오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거기 때문에 처음에 계속 그런 거에 휘둘리지 말고 처음에 계약서상에 언제까지고 어떤 재료고 뭐지 다 해요. 전 진짜 처음 개원할 때 그 인테리어 중간에 갔다가 그 마감재 기존하는 줄 알고 다 바꿨거든요. 이 마감재 뭘로 해달라고. 그래서 지금은 그냥 깔끔하게 해요. 13년 동안 그 벽 지저분한 건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유리로 다 둘렀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 유리로 둘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개인 취향이고 해서 그렇게 해서 좀 맡겼는데
어쨌든 만약에 이 영상은 셀프 인테리어를 하라는 건 아니에요. 셀프 인테리어를 하라는 건 아니고, 셀프 인테리어를 어떻게 보면 반셀프죠. 반셀프 인테리어 꼭 하라는 건 아니고, 신규 개원하는 선생님들은 반셀프 인테리어와 인테리어 업체에 맡기는 턴키 방식에 분명히 어떤 장단점이 있어요. 아무래도 턴키 방식이 빨리 되겠죠. 빨리 개원을 해서 빨리 진료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고, 선생님들이 그 셀프 인테리어를 하면 아무래도 개원이 좀 늦어질 거예요. 한 1, 2주 늦어지지 않을까요? 한 2주? 2주 정도.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을 잘 세워서라고 하면은 한 2주 정도 늦어질 테고, 근데 아무래도 처음은 아무리 그 계획을 잘 세워도 시행착오가 생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도 이번에 그랬고, 근데 저는 그냥 세워라 내워라 했던 게 개원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미 옆에 공간, 카페 공간을 대기실로 늘리는 작업이었고, 이제 그 진료실로 바꾸는 작업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대기실을 진료실로 바꾸는 게 난이도가 더 높아요. 왜냐면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새로 시작하는 것보다. 그 이유는 왜냐면 또 이제 대기실하고 진료실하고 벽도 있었는데, 그것도 헐어서 진료실로 크게 쓰려고 하고. 근데 한번 해보니까 다 잡혀요. 그 생각이 잡혀가지고, 이제 어떻게 처음에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해야겠다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했을 때 그 셀프와 턴키 방식은 진료 일수의 차이가 날지언정, 제가 생각하기에 인테리어의 세부적인 퀄리티 차이는 거의 안 날 수 있다고 봐요. 그 왜 그러냐면 마감재 차이야. 인테리어 업자분들은 마감재를 그렇게 좋은 걸 쓰지 않고, 페인트를 그렇게 좋은 걸 쓰지 않고, 그 다음에 막 엄청나게 선생님들의 디자인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하면서도 느꼈거든요. 전 디자인을 몇 번을 이번에 디자인 바꿨는데, 그러니까 제 스스로 바꾼 거죠. 제가 도면에다 그려가면서.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만족은 해요. 그런데 그 마감재, 그러니까 디자인이 어떻든 디자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병원의 최종 퀄리티는 마감재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옷이 중요할 것 같아요? 아니면 옷의 원단이 중요할 것 같아요? 옷의 디자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옷의 원단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어떤 코트가 디자인이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디자인 코트예요. 근데 그게 원단이 진짜 좋아. 그럼 그 코트는 진짜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하기 때문에 비용을 훨씬 낮게 해서도 훨씬 좋은 마감재나 그런 퀄리티의 재료들을 쓸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좋아요. 근데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마감재나 그런 퀄리티의 재료를 인테리어 업자분들한테 해달라고 하면 인테리어 단가가 굉장히 올라갈 겁니다. 그거는 알고 계시고, 근데 하지 말란 건 아니에요. 빨리 만들어서 빨리 개원을 해서 빨리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되는 일이고, 아니다, 나는 그냥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것도 개원 일수가 늦춰질지언정 그것도 가치 있는 일이고요. 왜냐면은 제 생각에 50평 정도로 기준이 봤을 때는 한 5천 이상은 아낄 것 같아. 진짜로 5천 이상은 아낄 것 같고, 요즘 평당 300 부르는 데가 많더라고요. 200 부르는 데도 있죠. 200 한 230? 근데 그거 중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감 퀄리티가 낮고. 근데 한 230 부르는 230, 40 부르는 분들의 퀄리티로 하려면 저는 진짜 평당 130이면 될 것 같은데 해보니까 하여튼 평당 130이면 되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5,000원 아껴요. 5,000원 아끼고, 어쨌든 그렇게 하고 지금 이제 나도 다 와가지고 이제 주차하고 있는데, 이어서 다시 찍겠습니다. 저도 두서없이 해가지고 한번 쭉 들어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하고요. 그리고 1.5배속으로 들으세요. 1.5배속으로 듣고 나 사진 첨부하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세요. 참,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